자, 오늘은 넷플릭스 추천작 모음입니다. 평소엔 안 하던 콘텐츠기도 한 만큼 간단한 설명과 함께 들어가자면 넷플릭스 추천작인 만큼 최대한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것, 넷플릭스 오리지널 내지는 넷플릭스 독점 마크가 달린 작품들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영화 위주로 하기에는 넷플릭스 전용 영화 라인업은 좀 부실하다 보니 오늘은 카테고리별로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해당 카테고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하지만 관심이 없던 분이라면 입문작으로 추천할 만한 작품들 위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추천 시작해보죠. 자, 일단은 스탠드업 코미디입니다. 영미권에선 굵직한 인기를 누르는 콘텐츠인 만큼 넷플릭스에는 상당히 많은 스탠드업 코미디가 준비되어 있고 또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유명한 코미디언으론 케빈 하트, 빌 버, 데이브 샤펠 등이 있고 짐 캐리, 로빈 윌리엄스 같은 배우들도 스탠드업 코미디로 커리어를 시작했을 만큼 전통과 역사가 깊은 콘텐츠입니다. 수입도 솔찬해서 케빈 하트 같은 경우 연수입 1,000억을 찍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상당히 마이너한 콘텐츠임에도 유병재, 박나래 등을 이용해 스탠드업 코미디 콘텐츠를 만들 정도로 넷플릭스는 스탠드업 코미디에 꽤 진심입니다. 저 역시 비릭스의 문구를 인용하거나 조지 칼린의 명언을 끌어오는 데서 아실 수 있겠지만 스탠드업 코미디를 꽤 좋아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보기 어려워하시는데 문화권의 차이라던가 마이크 하나에만 의존하는 시각적 요소의 부재 등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수위라고 생각합니다. One of my friends just asked me if I would be the sperm donor for her baby. That's a pretty big decision. How old's your baby? 성적인 요소나 과격한 욕설이 포함된 개그 등이 스탠드업 코미디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또 그런 사회적 규범을 벗어나는 것이 스탠드업 코미디의 정체성이기도 한데요. 그런 면에서 입문하기 부담스럽지 않은 저자극 스탠드업 코미디의 대표주자론 트레버 노아와 하산 미나즈를 꼽을 수 있는데 오늘은 하산 미나즈를 가져왔습니다. 하산 미나즈가 시각적인 요소를 사용한 프레젠테이션 형식의 스탠드업 코미디를 펼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진입장벽이 낮다고 생각하는 점도 있고 트레버 노아는 나무위키에 문서가 있는데 하산 미나즈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산 미나즈가 유명하지 않은가 하면 미국 내에선 BTS도 제치고 실시간 트렌드에도 몇 번 올라갔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둘 다 재밌으니 하산 미나즈를 보고 마음에 드신다면 트레버 노아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하산 미나즈를 스타덤에 올려둔 건 금이환영, 임금님의 어릿광대보단 시사 코미디인 이런 앵글인데 시사성이 워낙 강한 콘텐츠다 보니 일단 추천해선 배제했습니다. 스탠드업 코미디다 보니 내용 설명할 부분이 많진 않습니다. 외견에서 보실 수 있듯이 비백인이고 거기서 나오는 인종차별 개그나 정체성 개그가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건 여느 코미디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만 스탠드업 코미디에서 보기 힘든 순한 맛과 재미를 동시에 챙기면서 나름의 감동도 있는 기승전결이 잘 짜인 코미디다 보니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리즈를 시작으로 넷플릭스의 다양한 스탠드업 코미디에 입문하시게 된다면 좋겠네요. Starbucks, but I hate the fact that they have a drink called chai tea. Chai is tea. You're saying TT, you dum-dum? 마침내 당신을 말하게 할 영어 앱 스픽. 스픽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lright, gang. Whiplash. A little on the tempo, okay? Speak. Just do your best. Here we go. 5, 6, and... A little trouble there. Was it? It was purple. Just pick it up at 17. Ready? 5, 6, and... Bar 17, the end of 4. Got it? I'm a high-tech AI designed so that I can't get it wrong. Here we go. Downbeat on 18, okay? Not quite my tempo. 5, 6, and... When you gonna be on my f***ing time? Actually, f***ing time is not a right grammar. Just answer my question. Were you rushing or dragging? You tell me. 스픽 이용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체험하시겠습니까?
그렇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There's no reason not to, but in fact, to be king also means confidence and charm. I did. AI 영어 프리토킹 앱 스픽. 크리에이터님만의 스타일로 표현해주세요. 와, 불꽃 달력으로 현황 체크, 언제 어디서든 핸드폰 하나로 공부할 수 있는 스픽에서 새해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잖아. 친절하게 프로모션 링크까지 준비되어 있는 걸 나만의 AI가 틀린 표현까지 교정해 준다고? 와, 너무 신기하다. 사실 이걸 다큐멘터리라고 분류해도 괜찮은가 싶을 정도로 자극적인 범죄 다큐 타이거 킹입니다. 일반적인 다큐의 인식과는 다르게 자극성의 끝판왕에 가깝고, 개인적으로 시즌2에서는 그 밸런스가 무너졌다고 생각해서 시즌1만 추천하는 작품이지만, 다큐멘터리 도대체 왜 보는지 모르겠다 싶을 때 입문작으로 권할만한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극성이 높을 뿐 포맷 자체는 분명 다큐멘터리에 기반하고 있고, 타이거 킹이 비범한 수준일 뿐 자극성을 쫓는 다큐 자체는 한 분파로 볼 수 있을 만큼 흔한 부류니까요. 게이면서 돈으로 꼬신 이성애자 남편이 둘이나 있는 조 이그조틱과 동물 구호를 외치며 뒤로는 온갖 더러운 짓을 일삼는 게롤 베스킨, 그리고 거의 사이비 교주에 가까운 닥 앤틀까지, 이게 우리가 아는 동물원의 풍경이 맞나 싶은 짐승의 왕국이 펼쳐져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 하나하나 빼놓을 게 없는 막장스러움과 본인들은 그걸 문제라고 인지하지도 못하는 터년덕스러움이 합쳐져 기묘한 케미를 일으키는 다큐. This is my way of living, and nobody's gonna tell me any otherwise. 이 작품은 한국에서도 워낙 유명해서 깔아두고 미드는 한 작품 더 다루겠습니다. 2022년 시즌6으로 깔끔히 완결된 베터 콜 사울입니다. 삼류 변호사 지미 맥길이 일련의 사건을 거치며 사울 굿맨으로 거듭나는 내용으로 베터 콜 사울이 가진 유일한 문제점은 브레이킹 배드를 먼저 봐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시퀄이란 점일 겁니다. 물론 베터 콜 사울을 본 뒤에 브레이킹 배드를 봐도 시간 순서가 맞기 때문에 나름의 재미가 있겠지만, 브레이킹 배드의 상황을 미리 알고 베터 콜 사울을 보는 쪽이 더 맛도리가 있게끔 극이 짜여져 있습니다. 솔직히 사울 굿맨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초반부의 지미 맥길의 모습을 보는 과정이 좀 지루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브레이킹 배드를 모두 보신 뒤에 시청하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브레이킹 배드야 에미상 16개를 수상한 역대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로 꼽히는 작품이니 사실 이분만 참아낼 수 있으면 뭐 하나 깔 게 없는 명작 중의 명작이죠. 다시 베터 콜 사울로 돌아와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주인공인 지미 맥길은 브레이킹 배드 시점에서는 이미 편법 사기에 가까운 행각으로 아슬아슬하게 위법과 줄을 타는 더러운 변호사 사울 굿맨으로 등장하나, 베터 콜 사울 시점에선 국선 변호사 지미 맥길로 등장하여 나름대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던 그가 어떻게 해서 더러운 일에 조금씩 연루되어 가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월터와 만나는 사울 굿맨이라는 종착점이 있는 걸 알면서도 긴장감을 놓기 힘들게 만드는 짜임새 있는 전개가 일품으로 재미와 교훈 양쪽 면에서 적극 권할 만한 작품입니다. There are wolves and sheep in this world, kid. Figure out which one you're gonna be. How I Met Your Mother의 작가로도 유명한 로비아 라시드의 별나도 괜찮아입니다. 미디어 산업의 PC 열풍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건 2017년 6월경에 CAA에 다양한 인종이 등장할수록 흥행 수익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후인데요. 별나도 괜찮아는 2017년 7월부터 방영된 작품으로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 전부터 기획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PC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자폐아가 주인공인 케이스지만 유행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들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보통의 PC 작품들이 주인공은 지극히 정상이고 수행 능력이 뛰어나지만 여성이라 소수인종이라 성적 지향 때문에 무시받고 억압받는 서사를 그린다면, 별나도 괜찮아의 주인공인 샘 가드너는 고기능 자폐지만 실제로 사회성이 지극히 떨어지는 모습이 여과 없이 등장합니다. 외부의 자극을 힘들어해서 헤드폰을 쓰고 다니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우영우에서도 다뤄졌던 소재죠. 단지 자폐증이란 소재에 비해 캐릭터적으로는 꽤 정상적으로 기능했던 우영우에 비하면 샘 가드너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모습이 반복해서 노출되는 편입니다.
원론적인 관점을 고수하는 유아투행적인 면모를 보이는데 이런 샘 가드너의 대척점으로 주변의 보통 사람들이 가진 지극히 평범한 문제들을 보여주며 밸런스를 맞춥니다. You threw a grenade into our lives. I can't be around you. Or just away from me. 샘 가드너를 과장되게 띄우는 대신 주변으로 시선을 돌려 정상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이 가정이 우악스럽고 자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썩 괜찮은 드라마가 됩니다. 아무래도 소재가 소재인 만큼 대단한 흥행까지는 하지 못하고 10위권 내에서 놀며 진행되다 시즌 4를 끝으로 종료된 시리즈인데 아쉽긴 하지만 미드 특유의 너무 길어지며 정체성을 잃는, 예컨대 영 셸든이 더 이상 영하지 않다거나 하는 문제점을 직면하기 전에 이야기를 마무리한 것이 오히려 더 깔끔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솔직히 바이올렛 에버가든과 아케인 중에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둘 다 작화나 연출 면에선 탑을 달리는 작품들인데 각각의 단점 역시 명확하거든요. 바이올렛 에버가든은 완급 조절이, 아케인은 시즌2의 결말이 아쉬운데 명작은 결말을 조지면서 완성된다고 결말 전까지는 육각형에 가까운 아케인을 가져왔습니다. 롤이 원작이기에 이런 비정상적인 예산을 편성받아 셀 애니메이션 시대급의 작화를 뽑아낼 수 있었지만 반대로 게임 원작이기에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놓치기엔 정말 아쉬운 작품이기도 하고요. 아케인은 시즌1은 스토리와 밀도, 시즌2는 스케일과 연출력이 돋보입니다. 설정상 국가로 분류되지만 스케일은 동네 정도인 두 도시 필트오버와 자운의 이야기로 복잡한 설명보다는 윗동네 필트오버, 아랫동네 자운, 이 짧은 설명이 이들이 가진 특색을 쉽게 대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번영과 진보의 도시 필트오버, 침몰한 지하도시 자운, 그중 자운의 두 자매 바이와 징크스에 얽힌 이야기로 이야기는 자매에서 가족, 가족에서 국가로 점점 스케일을 확장해 나갑니다. Are we still sisters? Nothing is ever going to change that. 롤을 전혀 모르셔도 상관없는 게 스토리를 다 엎고 이 아케인과 이후 제작될 시리즈가 새로운 정사가 되기 때문에 롤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제작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롤을 모르는 게 더 좋을 수 있다고 보는 게 저는 원래의 설정상 이래야 한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 괴리가 발생하는 지점마다 좀 아쉬웠거든요. (2020년) 공개 당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드라마 인간 소비입니다. 이제는 높은 수위에 상당히 익숙해진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중에서도 여전히 손에 꼽는 수위성을 자랑하는 작품으로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앱을 이용해 삼촌이 되어 성매매 알선을 하는 오지수와 겉으론 우등생으로 보이지만 도벽이 있는 여고생 백유리, 두 주인공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다룬 작품으로 10대라는 나이에 걸맞지 않는 적나라한 범죄 묘사와 그렇게 어른인 척하지만 결국 10대일 수밖에 없는 미숙함이 합쳐져 묘한 시너지를 냅니다. 삼촌 오늘 쉬는 날인 거 아는데 나 찾으러 올 거지? 오지수의 모든 활동 내역이 담긴 삼촌폰을 백유리가 훔치면서 벌어지는 묘한 관계를 시작으로 점입 가경으로 진행되는 이야기가 일품입니다. 단지 범죄물로서의 흥미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방황하는 각기의 이유를 조명하고 시청자로 하여금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주는 등 수업적인 측면 역시 챙기고 있다는 점이 재밌습니다. 네 여자는 누가 뭐래도 깨끗해야 돼? 도둑질한 건 괜찮고 몸판 건 그냥 안 넘어가죠? 그냥 안 넘어가지. 그래도 명색이 영화 채널인데 영화 이야기가 빠지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극장 영화와 넷플릭스 영화 간에 기싸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A급 영화는 넷플릭스 전용으론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라 승리호가 거의 유일한 메인스트림 영화였고 사냥의 시간, 차인표, 정의, 서울대작전, 카터 다들 취향을 좀 타는 기획이거나 넷플릭스라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느낌이 드는 영화들이죠. 아이리시맨도 나이가 든 배우들을 기술력으로 젊게 되돌려놓을 자본이 필요했던 마틴 스콜세이지의 니즈와 영화 쪽으론 내세울 타이틀이 없던 넷플릭스의 니즈가 합쳐져 탄생한 우연 같은 기적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중에 아이리시맨급의 작품은 이전에도 없었고 2024년인 지금까지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리시맨은 로버트 드니로, 알파치노, 조페시 등 마피아물의 대부들을 모집하여 그들을 젊은 시절로 되돌려놓습니다. 배우가 바뀌지 않고 같은 배우로 시간이 쌓이는 모습을 보여주며 일대기를 그려내는데 그들의 가장 화려했던 전성기뿐만이 아니라 쇠락해가는 마지막 모습까지 진중하게 그려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결국 그 화려했던 인생들도 세월 앞에선 무상해짐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게 아이리시맨의 매력이죠. 영화가 살짝 길지만 넷플릭스에서 가장 알찬 3시간 30분이 될 거라는 건 보장할 수 있습니다. I heard you paint houses. Yes, sir. I do. 아무래도 최초의 추천 모음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구성이라는 조건이 겹치다 보니 약간 무난픽으로 구성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건 뭐가 있냐 하고 3초 만에 떠오른 작품들이 스토블리그, 뉴스룸, 전 돌파 그랜라간, 펄프픽션 인걸 보면 영화 유튜브 하면서 주변서 추천해달라는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 무난픽을 추천하는 게 습관이 들었나 싶기도 하네요. 그래도 추천 뭐 있나 보러 왔는데 다 아는 거라 섭섭하다 하시는 분들에겐 찐 개인 테이스트 추천으로 키딩 시즌1 추천합니다. 왓챠 독점이라 접근성은 좀 떨어지지만 미셸 공들이 짐 캐리 협업으로 이터널 선샤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가운 느낌으로 보실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즌 1만요. 일단 추천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휴나였습니다. 그 유학했니 고래가 쌓이고는 내가